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경북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경북을 대표하는 도시죠. 포항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펙에서 철강 관세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때의 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 공원식 회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원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982년, 즉 43년 전에 포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10분의 지도자들께서 포항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또 그 대안을 만드는 시민협의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 회장은 민선 초대 시장이었던 박일천 시장께서 맡으시고 당시의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단체입니다. 그간의 대표적인 사업의 실적을 보면은 우리 4년제 대학을 유치해서 그 성과를 냈고 근래에는 포항 지진이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인공지진으로 밝히는데 크게 역할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포항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인데요. 역사도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포항하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데요. IMF 때도 이런 위기는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말씀신 대로 포항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의 살이라고는 철강 산업 도시입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이 근본적으로 지탱해주고 있는 건데 이번에 한 3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미국의 보호 관세 정책으로 50% 관세를 무는 그리고 다른 분야에는 협상을 해서 인하가 되는데 저희들 아예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저가 철강들이 무제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격 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또 세 번째는 국내 내수 경기가 거의 부진입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이래서 삼중호를 겪고 있는 현재 포항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철강 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느 정도일까요? IMF 때보다는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이 철강 분야의 산업이 전체 부가가치가 73%를 차지합니다. 절대적인 산업이죠. 그러네요. 물론 우리 관광이나 등등은 있습니다만은 또 특히 최근에는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가 일부 그 공장별로 중단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현대제철 같은 데도 감산 조치하고 또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그 아예 조업을 중단해야 될 이런 위기에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제 의제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아쉽죠. 우리 포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K스틸법이라 해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근본으로 하면은 시행령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있어야 철강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포항의 철강 산업인데 이 포항의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청사진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은 철강 산업만으로는 계속 지속될 수 없다 하는 위기감은 벌써부터 느꼈습니다. 그러나 철강이 또 건강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강 산업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이것은 근본적으로 철강이 있어야 되는 산업입니다. 네. 심지어 AI 분야라든가 또 여러 분야에서도 다 철강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수소환원 제철을 기반하는 철강 고도화 사업이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또 포항은 다른 산업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 바이오, 또 AI 등 미래 산업이 포항이 앞으로 연계돼야 되고, 특히 영일만을 활용한 해양관광 산업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포항을 헤쳐나갈 그런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공원식 회장님께서 세 개의 축으로 이제 도시를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또 메카하면 또 중심하면 또 포스코인데 포스코에서도 특별한 생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뭐 아신 대로 지금 포스코는 우리 화력으로 우리 철을 생산합니다. 즉 석탄을 연료해서 근데 탄소 중립을 우리 선언돼 버렸잖아요. 네. 1950년도 가면은 탄소 제로 배출과 이 감소를 제로화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철강 생산할 수도 없고 전혀 수출이 안 됩니다. 이것을 변하는 것이 수소환원 제철법이거든요. 이건 정부에서도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데모 프로젝트를 먼저 해서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면은 총 규모가 약 20조 원 들어가는 수소환원 제철소 사업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래 철강 산업이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네. 현재 광양제철소하고 포항은 전기료 자체가 1년에 6천억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이라든가 즉 소형 모델의 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서 우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산업의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포항 지역 경제 새로운 성장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서 이 포항의 2차 전지 산업은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 산업이 초기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뭐 우리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보더라도 시민들의 관심과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뭐 아신 대로 전기차가 불이 나고 또 여러 세계적으로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서 약간 슬럼프가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도 제가 확인했는데 유럽에서는 계속 전기차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은 또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양극재와 응급재, 전구재 이런 것들이 배터리의 핵심입니다. 2차 전지는 배터리거든요. 예. 앞으로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갇혀있는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성장이 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하락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상승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성장 속도를 조절하되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포항 시민의 우리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죠. 영일만 대교 건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회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참 아쉽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노선도 결정이 안 됐고 정부 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사업을 승인해줘야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노선과 예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결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일만 대교가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는 것이 얼마 전에 영덕 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 가는 길이 임시로 국도대책 우회 도로를 통해서 대교가 없으니까 우리 대교는 울산, 포항, 영덕,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 축이거든요. 근데 이 우회 도로가 완전히 정체입니다, 지금. 출퇴근 때 거의 뭐 엄청나게 정체돼서 출퇴근 지장을 주고 있는 정도니까 영일만 대교가 얼마나 빨리 돼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물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실한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에 또 정부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이거 꼭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도로는 착공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 영일만 대교가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의 특별지원 방안의 하나였는데요. 네. 당시에 회장님께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셔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특별법에 보면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구제 등등 것은 좀 구체적으로 있는데 지역 경제를 살려줘야 된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입법을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의 김정재 국회의원님이 대표적으로 그 소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라든가 영일만 대교 또 아니면 밭다리 특구 등 이런 것들이 아마 관심 있게 진행됐지 않느냐 이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우리 공원식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참 출중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또 시의원으로 또 3선 하셨고 또 의장도 2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종무부지사로 하시면서 경북관광공사의 사장으로도 역임을 하셨단 말이죠. 그야말로 이제 정무 그리고 행정, 경영 이 3가지를 두루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포항시 이외에 약 12년간의 3선 의원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도움으로 제가 의장을 또 2차례나 했습니다. 초기에 의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전국 최우수 의회상을 받은 것이 나름대로 기억에 남고 제가 또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보직이 뭐냐 하면은 낙동강 사업 본부장입니다. 그 낙동강 사업은 4대강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들로 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졌고 또 경북관광공사에 가서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왔는데 적자투성이었습니다. 네. 고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1년 만에 완전히 흑자를 전환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생을 했죠. 보람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의정과 행정과 기업 경영을 한꺼번에 다 두루 경험했다 해서 때로는 사통팔달에 이거 부르긴 한데 또 한 가지 점은 제가 이래 나누면 중국의 병소증 좀 많이 닮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포항의 공토풍이다 이야.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사통팔달 우리 공원식 회장님. 우리 오늘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 특히나 우리 포항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우리 포항은 정말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제철 산업을 이끌어서 한국의 근대화를 만들었고 또 배고픔을 견뎌내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6.25 사변 때 학도의원군이 우리 참여해서 그야말로 호국 벨트를 만드는 낙동강 저지선을 만든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고 또 기업이 함께하게 되면은 이 위기를 분명히 저는 극복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하자. 즉 기업이 살아야 포항이 산다. 이 모토는 모든 시민이 함께가 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산업의 또 심장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물론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나아간다면 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포항 지역 발전 협의회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공원식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